솔직히 제가 이 책 팔려고 영상을 찍으면서도 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지. 그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많이 이제 또 관찰을 하는데 한계를 알아. 그 부족한 면이 그런 거야. 후킹을 해야 되고, 나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너네도 나처럼 살고 싶지? 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걸 해야 되는데 겸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그 심리 상담 교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 나한테. 엑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랑 동시에 밟고 있다고. 하나를 떼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나가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이대호는 진짜 이만큼이야. 프레임 안에만 있어. 그 뒤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죽어라 살고,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안 보이지. 나는 진짜 풀악셀 밟고 있거든. 근데 브레이크도 같이 밟고, 자제해야 돼, 나서면 안 돼, 튀면 안 돼, 적을 만들면 안 돼, 미움을 사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근데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좀 떼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아, 이것도 이게 사실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거야. 그래, 내가 이제 브레이크 푼다. 살짝 이제 브레이크는 너무 확 떼면 안 되니까 살살 한번 떼볼게. 내가 일론 머스크처럼 스페이스X 같은 걸 창업할 수 있을까? 나는 물리학도 모르고 컴퓨터 공학도 모르고, 내가 그 정도 예를 들어서 누구처럼 막 100억 펀딩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Y스트릿에도 몇 억 정도 투자해 주신다는 분들은 그동안 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벌써부터 누구 투자를 받고 벤처 캐피탈을 유치를 하고 하면은 이거 뭐 상장 모델로 갈 거 아니잖아. 3프로TV도 상장을 못하는 판국에. 근데 나는 나의 수준을 알아. 대신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을 나는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조소기업에서 연봉 1억 달성하는 방법. 제가 작은 언론사였지만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평사원 중에 연봉 1억을 달성했던 이야기를 꼰대력 이만큼 담아서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25에 취업을 했다고. 남들 어학연수 가고 군 휴학하고 좀 널널하게 할 때 저는 겨울방학을 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칼복학을 해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을 해서 25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지. 와, 뭐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에서, 면 출신입니다. 거기서 아나운서 탄생을 했다고 막. 그래서 막 동네에서 막 소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25에 첫 직장 들어가서 들었던 얘기가 너 그런 족같은 학교 나와서 어떻게 우리 회사 들어왔냐 이거였다고. 나 이제 지역방송국이었습니다만 지역 민방 SBS 계열에 부품 꿈을 안고 갔는데 뒤통수로 빵 맞아버린 거지. 아무리 지역이지만 다들 명문대 출신이었고.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나는 무조건 실력이다. 내가 그때부터 뭐 다시 재수할 것도 아니고 뭐 학교 간판 따로 다시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전국방송 네트워크를 2년차 아나운서가 따냈고 전국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서울로 와서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살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직장 선배들하고 점심을 좀 먹긴 했습니다만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똑같은 직장인인데도 그냥 일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그 회사에 임원들 찾아가고 대표이사를 찾아가고 해서 이런 걸 해봅시다.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아, 대호의 그릇이 너무 크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담기에는 너무 크다. 쟤는 여기 있을 그릇은 아니다. 그 제가 큰 대자에 호경호자를 씁니다. 호랑이 호가 아니에요. 근데 호경호가 경주시의 돌림자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중국의 어떤 지역 이름에서 유래된 한자라고도 하는데 그 밑에 뜻은 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풀이를 하자면, 굳이 하자면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나는 큰 그릇이 되겠다. 무엇을 담든지 간에. 근데 그거는 내가 오롯이 실력으로 담아야 된다. 뭐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내가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거의 없고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산 거는 맞아. 근데 바르게 해서 사실 지금은 과거에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저를 많이 또 부러워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좀 뿌듯하게 좀 느끼는 거기는 한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뿌듯했던 거는 약간 이제 왜 사람은 좀 비교 이런 거 찾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서울대 연고대 나온 친구들보다 일 더 잘해. 명문대 나온 친구들보다 연봉이 더 높아. 남들 연봉 5% 10% 올라갈 때 나는 15% 20%씩 올라갔어. 약간 그런 걸로 좀 자부심을 느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할 부분이고, 뭐 돈이 많은 상태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조금은 그래도. 네가 보기엔 내가 성공한 것 같니? 야, 이거 뭐 아무거나 펼치기만 하면 명언이 나오네. 이거
이창호 구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되게 복귀가 중요해요. 바둑기사들은 진짜 신기한 게 그 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잖아. 그 중계하시는 분도 자기가 둔 바둑도 아닌데 그 수를 다 기억하잖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몇 회, 볼 카운트 몇 대 몇 얼마에서 어떤 변화구가 들어가고 다 기억을 해. 어떤 게임에서 누가 그걸 받아쳤고 이것까지 기억을 하다. 대단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만큼의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걸 나중에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볼 조합을 어떻게 가져갔다라는, 바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까지 관심이고 이기는 준비라는 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여기 106번째 글로 썼고,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거 뭐 안 읽어봤으니까 지금 표정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직 365개의 좋은 글을 담고 있는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정말 이렇게 리액션 없는 사람들 우와 해야지. 이거 해야지. 우와 문세윤 몰라 그거? 근데 진짜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좋은 말이 너무 많아. 이건 내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꼰대력도 저도 이제 나이 들수록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후배들한테, 동생들한테. 나도 너무 늦게 깨달은 것도 좀 있고 후회하는 것도 좀 있고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책 한 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참 지나서 반추해 봤을 때 그 책이 나의 무의식까지 영향을 줬었구나라는 그거거든요, 사실은. 워런 버핏 책 읽는다고 해서 가치 투자 잘합니까? 윌리엄 오닐이나 마크 미너빈이 책 읽었다고 해서 단타 잘합니까? 서점에 무슨 뭐 단타 전략 책 있다고 해서 그거 보면 단타 잘하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의 기술이 되고 삶의 지혜로 녹아드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서서히 녹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쓴 게 어느 구절을 그냥 펼치든 읽든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만약에 선물을 한다면 이 책 표지도 이거 접은 모양이잖아요. 책을 사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페이지를 접어서 혹은 그 사이에다 책갈피를 껴서 주세요. 특히 이 문장, 이 문구, 이 구절 너한테 필요한 것 같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책 팔려고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악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 동시에 밟고 있는데 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지. 그치? 예를 들어서 딱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면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겠지. 자, 근데 그 짓은 하지 맙시다. 이 책 한 권 읽어도 당신의 인생은 안 바뀝니다. 100권을 읽어도 안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315번째 주제로 쓴 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가 인생에서 제일 아픈 단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직관입니다. 왠지 아세요? 2005년 KBS 아나운서 시험 때 논술 주제가 직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단어를 되게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KBS에서 간판 경제 프로그램 MC를 하고 있습니다. 직관이 뭡니까? 직관적으로 하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해? 저런 판단을 어쩜 저렇게 잘해? 저 타자는 타이거 우즈는 어떻게 눈 감고도 골프공을 맞힐 수 있지? 그냥 휘둘렀는데 어떻게 스윗 스팟에 맞출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직관이라는 게 그냥 태어났는데 생기겠습니까? 아침에 그냥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풀스윙에도 홈런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직관에 대해서 그 미국의 학자 게리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갔어요. 유능한 소방관들하고 어떻게 해서 그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대형 화재 현장 진압이 끝나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소방관들이 아무도 설명을 못 하더래요. 직관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직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윙을 할 때도 어깨에 힘 빼라고 하잖아요. 초보자들 어깨에 힘 뺄 수 있습니까? 1000번, 10,000번 스윙을 해봐야 그게 내 몸에 익었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그게 직관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255번째 주제로 그래서 이어지는 게 그겁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로버트 마우어가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사실은 작은 질문을 하고 작은 생각을 하고 작은 행동을 하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보상을 주고 작은 순간들을 인식하는 것.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작심삼일 큰 거 한번 해보려다가 이번에도 못했네. 다음에 해봐야지. 가 아니라 이런 작은 반복이 쌓이고 쌓였을 때 나에게
직관이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대단한데? 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책 하나 읽었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책을 솔직히 22,000원에 팔겠어? 한 200만 원에 팔아야지? 2천만 원에 팔아야지? 해서 이렇다고 내가 하는 게 결국은 몰라. 젖어들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 한 장씩이라도 젖어들면 됩니다. 해서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은 그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책은 더 잘 팔릴 겁니다. 왜 이것도 그래? 아, 다행이다. 마지막엔 오히려 진심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 아, 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 사람들한테? 그것도 다음에 또 하자. 해서 혹시나 왜 이 책 가지고 북토크나 독서 토론이라든지 스터디 하고 싶다는 분들 벌써 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부르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 하나의 주제로 자, 눈 감고 이렇게 하나 딱 펼쳐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부르나?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으로 여러분도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